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단의 기술 하나를 전수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나아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풍요와 심리적 자유를 동시에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나에게 아부하는 존재는 없다. 이 문장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강한 울림이 머릿속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이걸 위해 들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이 선택에 쏟아부은 게 얼만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과거의 선택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정당화하며 나아가죠. 왜일까요? 우리는 그 선택을 나 자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알아도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내린 선택은 심리적 투자로 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매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나에게 계속 아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부는 무서운 편향을 만듭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옳다는 증거만 찾아보게 되죠. 틀릴 수 있다는 증거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 확증 편향은 현실 왜곡을 불러옵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조차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해버립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말, 사실은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기억을 왜곡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다. 즉,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확신 속에 갇혀버립니다. 운전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1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 중 93%가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도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라는 객관적 신호가 있음에도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고등이 떠도 외면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오늘도 실패는 반복됩니다.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심리학자 트로프와 리버먼은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면 사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즉,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로 생각의 틀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보게 되죠.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원리를 집어넣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를 아시죠? 아마존 창업자. 그는 안정적인 월스트리트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결정을 후회할까? 이 상상은 미래의 자아가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현명하고 담대한 존재일 거라고요. 이 관점을 전환하는 힘이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심리적 거리두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시간대에서 바라보기. 미래의 나를 떠올려 지금을 결정해보세요.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 선택을 후회할까? 이 질문은 감정을 제어하고 당장의 유혹보다 본질을 보게 해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되기. 비욘세는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자아가 됩니다. 그 자아는 두려움 없이 무대를 장악하죠. 이처럼 우리는 임시로 다른 페르소나를 입어 감정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곳에 존재하기.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을 관찰해보세요. 심리학자는 이를 발코니 보이 상태라 부릅니다. 마치 극단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듯이 객관적인 시야에서 지금의 나를 보세요. 인텔 창립자 고든 무어와 앤디 그로브도 심리적 거리두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모리 칩 사업을 접을 수 있었던 건 새 CEO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 덕분입니다. 그 질문이 시야를 바꿔줬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게 했죠. 그 순간 회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코치는 바로 내면의 또 다른 나입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얻은 관점은 당신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항상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 다른 자아가 되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본래의 나로 돌아와 그 결정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결단의 기술이 작동하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심리 거리두기는 감정적 편향, 후회, 두려움을 억제하고 재평가 능력을 강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억제됩니다. 반면 감정이 어느 정도 거리 두어진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감액 효과 감정, 거리두기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타인의 선택처럼 바라볼 때 공정과 이성적 판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보고됩니다. 이걸 제3자 관점 접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간 미래의 나에게 묻기. 지금 이 선택을 80세의 내가 본다면 하루 중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자신을 발코니 보이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 된 듯 상상하고 판단해보기. 일기나 메모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관점을 한 줄씩 써보기. 이 루틴만 하루에 한두 번씩 반복해도 당신의 사고 회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나에게 아부하던 고리에 균열이 생기고 결단의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 영상은 단순히 듣고만 마는 이야기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한 단락이 뇌 속 회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보호자이자 코치가 되어 다른 시공간, 다른 자아에서 질문할 때 지금까지 묶여있던 확증 편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선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을 재설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체성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결정력은 단순히 결단력이 아니라 정체성 재설계 능력입니다. 나는 원래 결정을 못해 라는 말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나는 중요한 순간에 한 발 물러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다음 루틴을 매일 5분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오늘의 정체성을 선언한다. 결정이 필요한 순간 80살의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밤마다 오늘의 선택 중 가장 잘한 결정 한 가지를 적는다. 주 1회 스스로를 제3자의 눈으로 분석하는 글을 써본다. 이 4가지 루틴은 전전두엽을 자극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반복되는 훈련은 반드시 사고의 틀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훈련을 더 드릴게요. 눈을 감고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선택 잘했어. 쉽지 않았지만 너는 옳은 방향을 택했어. 덕분에 지금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이 감정이 뇌에 각인되면 선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조언자 또한 내면의 또 다른 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관점에서 본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결정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